다이어플로그 써보신 분 계세요? 아, 없으신가요? 텔레그램은 써보시나요? 둘 다 잘 안 쓰시죠? 네, 저희가 이제 오정희 주임님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했는데, 사실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면서 좋은데 페이스북 메신저는 이제 디벨로퍼로 가입을 하고 또 그런 절차가 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실습 시간에는 텔레그램을 사용해 볼게요. 네, 아마 네, 다이어플로그 사이트를 가시면 여기 독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독스에 보면은 네, 이 다이어플로그에 대한 설명이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를 안 알려드려도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다이어플로그를 학습하는 수업으로서 맑은 날씨를 알려주는 이제 맑은 날씨 모습 만들 거예요. 또 왜 맑은 날씨를 알려주냐 하면은 이게 저희는 시나리오 기반인데 기능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두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맑은 날씨를 알려주는구나 이 정도의 학습을 위해서 맑은 날씨를 알려주는 날씨봇을 만들 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아까 이제 설명이 좀 어려웠었을 것 같은데 다이어플로그에 에이전트를 생성을 해요. 에이전트가 대화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희도 뭐 카톡에 대화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을 연결한 다음에 실습을 해볼 거예요. 이게 좀 해보니까 다이어플로그 자체에서도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연결을 해보고 테스트를 하는 게 좀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인텐트랑 뭐 엔티티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맑은 날씨 곳에 인텐트와 이제 인텐트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에이전트는 제가 대화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는 뭐 날씨곳 이렇게 정하면 인텐트는 이제 사용자의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챗봇에 말을 거는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의도가 날씨를 알려주는 곳이니까 하나는 뭐 서울 날씨를 알려주는 의도로 이제 챗봇에게 말을 걸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의도로는 뭐 오늘 날씨가 아니라 뭐 금요일 날씨를 알려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인텐트를 정하는 게 이제 인텐트를 정하는 게 이제 사용자의 의도를 이제 파악해서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예측에 대한 이제 답변을 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서울 날씨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제 쓸까요? 서울 날씨를 알려줘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은 이제 챗봇이 오늘 서울 날씨는 맑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구조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엔티티는 이제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용자가 서울을 입력했을 때 동일하게 나와주는 이제 답변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대충 적어봤는데 뭐 서울을 뭐 영어로 쓸 수도 있고 뭐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구별 날씨를 못 알려주면 그냥 서울을 관악구를 말했을 때도 똑같이 서울 날씨를 뿌려줄 수 있게 제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습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이어플로그를 가입하시면 아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로그인 다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혹시 실습을 하실 때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이제 앞쪽에 오종희 주임님이 도와주실 거고 뒷부분에 도우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아마 저희 도우미 분들이 가셔서 이제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맑은 날씨 곳을 만들어 볼게요. 다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를 누르면 이제 에이전트 이름과 이제 이 에이전트를 설정할 수가 있는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에이전트는 이제 웨더봇이겠죠.
이름을 지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다이얼로그 플러그 같은 경우는 언어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한국어로 할 거니까 한국어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이얼로그 제가 이거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다이얼 플러그를 가시면 여기 고트 콘솔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야 이제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보여드린 오토메이션일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화면에 아마 진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이얼 플러그는 세이브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커맨드나 컨트롤 S를 누르시거나 이 상단에 세이브를 누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들 에이전트를 만드셨죠? 만들면은 이제 디폴트 인텐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백 인텐트가 있어요. 그래서 웰컴 메시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챗봇을 들어갔을 때 뿌려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안녕, 뭐 안녕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안녕 인사를 또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안녕, 안녕하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저 세이즈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파라미터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자동 생성으로 파라미터를 만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맑은 날씨봇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설명을 써줄게요. 그리고 인사를 하실 때도 이제 그냥 이 곳이 뭐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사용자가 그 다음에 어떤 언어를 입력해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사용자가 이 안녕 메시지를 보고 나서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으로 먼저 해줄 거니까 지역을 이제 알려달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날씨 맨날 들어올 때마다 같은 인사를 들으면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리스폰스, 텍스트 리스폰스라고 해서 이제 응답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뿌려주니까 랜덤으로 뿌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면 이제 사용자가 인사를 할 때마다 다양한 단어를, 문장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웰컴 인텐트를 유저 세이즈랑 이제 텍스트 리스폰스를 하시고 세이브를 눌러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안녕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가 어떻게 나오겠다 이런 게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편리한 기능인데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아예 바로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제 다른 메신저를 연결해서 확인하는 게 좀 더 나게 돼요. 그게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저 세이즈랑 이제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으니까 텔레그램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텔레그램은 어떻게 연결하시냐면 메뉴 중에 인터그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게 되면은 이 다이얼 플러그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어떤 분이 카톡은 왜 연결 안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다이어플럼은 아직 카톡이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자주 쓸 수 있는 게 플랫폼이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페이스북 메신저,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 라인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보니까 페이스북은 좀 디벨로퍼의 뭔가 그런 기능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라인도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가장 쉽게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은 텔레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의 연결을 이제 해볼게요. 텔레그램에 이제 이 토글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토큰 값을 입력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토큰 값이 토큰 값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텔레그램에서 받아온 값을 내가 만든 에이전트에 연결을 해야 이제 텔레그램에 이제 연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큰 값을 받아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텔레그램 다 깔으셨나요? 좀 확대를 할까요? 네, 저기 화면이 글씨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 이게 아까 아예 조금 잠깐 얘기 드리면 그냥 웰컴 메시지를 입력하는 방법, 유저가 뭐 안녕이나 이제 인사를 했을 때 받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유저 세이즈에 이제 입력을 하면 반가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뭐 만드실 수도 있고요. 텍스트 리스폰스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해봤어요. 저희 아직 텔레그램 연결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할 건데요. 텔레그램을 같이 연결을 해볼게요. 혹시 맥 쓰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 까셨나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깔면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앱을 안 깔았다 그러면은 텔레그램이 웹 버전이 있어요. 여기 가서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주소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주소는 확대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보내드린 문서에 주소가 있긴 하거든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웹용도 모바일에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에 앱이 설치가 돼 있어야 웹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볼게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이제 로그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텔레그램의 모바일을 웹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텔레그램을 이제 로그인 하시면 아마 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텔레그램에서 이제 챗봇을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봇 파더라고 해서 봇을 관장하는 이제 관리자 봇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첨부들 보내주신 이제 문서에 그 주소가 있는데 이제 telegram.me/봇파더를 가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텔레그램 앱이 있어서 텔레그램 열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런 약간 이상한 캐릭터의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 봇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앱이 없으신 분들은 오픈인 웹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텔레그램 앱이 있으니까 텔레그램 앱으로 실행해 볼게요. 저는 이제 텔레그램을 좀 봇을 많이 만들어서 봇파더가 되게 뭘 많이 하는데, 아마 이제 처음에 봇파더를 접속하시면 이런 식으로 봇파더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안내해 줄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램 아마 많이 써보시지 않아서 잘 모르실 텐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봇을 쓸 때는 기능을 실행할 때 슬래시 명령어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봇파더 같은 경우도 봇파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슬래시 명령어 이렇게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알아야 되는 거는 뉴봇만 아시면 돼요. 슬래시 뉴봇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릭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뉴봇을 입력하게 되면 이 봇파더가 이 봇을 그러면 뭐라고 부를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맑은 날씨를 알려주기로 했으니까 클리어 웨더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봇파더가 그럼 이 봇의 주소를 뭘로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름이 다 같으면 안 되니까 이름은 각자 입력을 해볼게요. 아마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돼서 저를 아마 따라하시면 안 될 거고 각자 이름을 지어볼게요.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이제 토큰 값이 나오게 돼요. 이걸 복사해볼게요. 그러면 토큰 값을 받았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인터그레이션에 저희가 텔레그램을 다시 누르면 토큰 값을 넣는 창이 나와요. 여기에 그 토큰 값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제가 이제 입력한 이름과 제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다이얼로그 플러그에 봇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연결이 됐나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입력한 이제 봇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오타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봇에 설정한 주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연결하신 봇이 이제 텔레그램에 뜨실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이제 봇을 하게 되면은 스타트 버튼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랑 이제 주소랑 잘 확인해 보시고 자신이 만든 봇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냥 이제 스타트를 눌러서 한번 이 봇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스타트를 누르시면 이제 이 봇이랑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디폴트로 웰컴 메시지를 지정했던 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잘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아까 제가 뭐 유저 세이지에 이제 안녕을 입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안녕을 누르면 안녕을 입력하면 이제 또 웰컴 메시지를 뿌려주고 있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인텐트랑 엔티티를 설정해 보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폴트로 팔백이랑 이제 웰컴 인텐트가 있었는데 이제 팔백 같은 경우는 실패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여기에 입력이 안 돼 말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다이얼로그 플러그에서 기본으로 지정된 이제 실패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직접 인텐트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인텐트에 가셔서 여기에 크리에이트 인텐트를 눌러보세요. 인텐트 이름을
저희는 이제 지역 날씨를 알려줄 거니까 에어리어로 해볼게요. 인텐트 이름이랑 뭐 엔티티 이름이나 에이전트 이름은 좀 영어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아직 다국어 지원이 조금 덜 되다 보니까 한국어로 하면 조금 오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우선 이제 인텐트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저장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할지 예측을 하면서 사용자 말을 한번 적어볼게요. 저희가 서울에 있으니까 뭐 서울 날씨 알려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엔티티는 이제 꼭 배울 건데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는 지울게요. 그 다음에 뭐 저희는 이제 기능이 없으니까 날씨 알려줘도 똑같이 아마 지역 기반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가지 정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우선 유저 이제 세이즈를 입력을 하시고 엔티티를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엔티티를 한번 넣어볼게요. 엔티티도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엔티티에 가셔서 크리에이티드 엔티티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서울과 관련된 동리어를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 이건 사실 아무렇게나 주셔도 되는데 서울로 해주시고 서울과 관련된 이제 말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관악구, 노원 뭐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시죠? 여러 개 엔티티를 입력할 수도 있고 하나만 입력하셔도 돼요. 사실 엔티티를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학습을 하시려면 엔티티가 필요해서 이제 하는 거지. 사실 사용자가 챗봇, 시나리오 기반으로 챗봇을 운영할 때는 엔티티를 꼭 안 하셔도 되긴 해요. 그 다음에 세이브는 중요하니까 꼭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엔티티를 입력해봤으니까 인텐트로 가셔서 에어리어를 다시 선택을 해볼게요. 에어리어에 이제 서울 날씨 알려줘를 제가 입력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걸 이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제가 만든 서울의 엔티티가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까 자동으로 생성됐던 그 파라미터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액션 값에도 생긴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엔티티 서울을 받으면 이제 밸류 값을 서울로 지정을 해서 뿌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리스폰스에.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과 관련된 서울 날씨 알려줘를 하게 되면 제가 엔티티에 지정한 말들이 같이 포함이 된 경우에는 리스폰스에 같이 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서울 날씨를 궁금했으니까 리스폰스에도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나오게 해볼게요. 그래서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텔레그램을 연결해서 디폴트가 있고 이제 텔레그램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보이려면 텔레그램을 선택해서 이제 답변을 적어볼게요. 여기 밑에 이제 add 메시지 컨텐트를 누르시면 5가지의 이제 텔레그램에서 뿌려줄 수 있는 답변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얘기 드리면 이제 텍스트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텍스트 답변을 뿌려주는 거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URL을 적으시면 그 해당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학습을 해보실 거고요.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그 캐루셀로 되어 있던 카드 있잖아요. 그런 카드를 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퀵 리플라이 같은 경우는 그 하단에 이제 단축 버튼 있잖아요. 그 단축 버튼을 만드시는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은 학습을 하진 않을 거고요. 텍스트만 입력해서 이제 답변을 적어볼게요. 그래서 add 메시지에서 텍스트 리스폰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서울 날씨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엔티티를 서울로 설정을 했으니까 서울 값을 가져오게 해볼게요. 그래서 액션에 보시면 밸류가 있죠. 밸류를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 맑은 날씨 보시니까 맑은 날씨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시면 그냥 이제 이모지 같은 것도 넣으면 좋아요. 이모지는 어떻게 입력해요? 맥에서 어떻게 입력하시냐면요. 크롬에 수정 보시면 이모티콘의 기호가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이모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답변을 입력하시고 세이브를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엔티티를 실험해 보는 거니까 유저 세이지에 서울도 같이 넣어볼게요. 보이시나요? 되신 분들은 텔레그램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세이브는 해주셨죠? 세이브를 꼭 해야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저 세이지에 3가지를 넣었잖아요. 엔티티로 있는 걸 실험을 해볼게요. 가끔 오류가 많이 나서요. 오류가 나실 때는 이제 슬래시 시작을 하시면 다시 될 거예요. 스타트로 해주세요. 네. 텔레그램이 조금 오류가 많아서 이제 오류가 나실 때는 저처럼 이제 슬래시 스타트를 입력을 해주시고 다시 진행을 해보시면 잘 돼요. 제가 서울을 넣었더니 이제 서울 날씨는 맑습니다라고 알려주죠. 제가 아까 관악구도 넣었으니까 관악구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관악구를 서울로 이제 입력을 했다 보니까 같은 서울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관악구가 바로 표시되게 할 수는 없나요? 사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서울 날씨로 바로 가게 되네요. 그렇게 하시려면 관악구를 제가 엔티티를 하나만 만들었잖아요. 네. 밑에 관악구 엔티티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 안에 있는 모든 네. 엔티티를 하나씩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서울의 파라미터를 같이 쓰려면요. 잘 되시나요? 이게 밸류 값을 입력할 때랑 안 입력할 때를 사실 유저 세이지에 같이 넣으시면 밸류 값을 넣는 리스폰스가 하나 있어야 되고 아닌 리스폰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응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 실습하면서 하기엔 사실 이게 조금 다 배우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맛보기 강의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진짜 만들 거는 이제 자기소개봇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예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 요새는 이제 자기 PR을 할 때 봇을 사용해서 이제 PR을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아까 꺼버려가지고 다시 켜야 되는데 이제 이 사용자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든 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때 처음에 이런 챗봇을 통해서 좀 시선을 좀 유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흥미를 유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사용자한테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를 통해서 이 사람의 소개를 간략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하나는 여기 혹시 학생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 홍대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학부 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졸업 전시를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커지면 좋은데 졸업 전시를 알려주고 졸업 전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작품을 좀 안내해주는 곳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학부를 잘 모르고 졸업 전시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봇으로 이제 안내해주는 곳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 전시를 참여하는 이제 학생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작품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걸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졸업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재직자분들도 있고 이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 좀 소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기소개봇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짜봤는데 자기소개봇이 어떤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를 뭔가 PR을 할 때 사람들한테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취미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음식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주소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료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간략한 이제 플로우는 이 정도로 짜봤는데 자기소개봇을 다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플로우 학습을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이제 인텐트는 4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취미를 의도하는 이제 인텐트가 있을 거고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는 인텐트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안내해주는 인텐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세스를 챗봇을 종료하는 이제 종료의 인텐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습을 할 때는 4가지의 인텐트를 만들었었고요. 아까 이제 잠깐 알려드렸는데 4가지의 이제 텔레그램 요소를 다 써볼 거예요. 이제 커스텀 페이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코딩을 직접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딩을 잘 몰라서 이 부분은 쓰진 않았고요. 4가지를 학습을 해볼 텐데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가 나오고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뿌려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텔레그램이라 좀 UI가 별로 좋진 않지만 이렇게 이미지와 함께 이제 다른 진입점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퀵 리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에 이런 단축 버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취미랑 좋아하는 음식,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북 주소나 인스타 주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만할래 이렇게 4가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첨부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면 이런 이미지를 넣는데 좀 쉬울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왔는데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핀터레스트나 이제 구글 사이트에서 주소를 복사하면 되시고요. 사실 GIF를 좀 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URL을 많이 가져왔는데 텔레그램이 이제 GIF가 안 되다 보니까 GIF는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써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소개 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에이전트를 생성해 주세요. 아까 하신 대로 그냥 이제 에이전트 이름 입력하시고 랭귀지 설정하시면 돼요. 이제 에이전트 설정하면 인덴트가 나오죠. 인덴트를 만들기 전에 저희는 텔레그램을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하신 대로 이제 그 보파더에 가셔서 주소를 다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봇을 만들 거니까 이제 /new 봇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또 이제 이 봇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준비 때문에 맞는 게 있어서 그냥 제 이름을 넣을게요. 그럼 이제 봇 이름을 넣게 되면은 주소를 이제 입력을 해야겠죠? 주소도 뭐 각자 원하시는 주소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또 토큰 값이 나와요. 이 토큰을 복사하셔서 텔레그램에 또 연결을 해서 여기 넣으시면 돼요. 잘 연결됐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이제 제가 만든 봇이 나오겠죠? 또 이제 스타트를 누르시면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설정이 됐어요. 디폴트 메시지가 이제 안녕하세요니까 안녕하세요를 말해주네요. 그러면 인텐트를 넣어볼게요. 이제 처음에 웰컴 인텐트부터 해볼게요. 아까처럼 이제 사실 다르진 않아서 이렇게 이제 유저가 입력하면은 말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디폴트 리스폰스 다 지울게요. 이게 겹치면 안 되니까 텔레그램에서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디폴트 이거가 디폴트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연습을 해볼 때는 이제 디폴트랑 텔레그램에 같이 있으면 말을 계속 중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텔레그램만 쓰실 거면 그냥 텔레그램만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연동이 주가 되면은 그냥 디폴트 설정을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이제 처음에 사용자가 있으니까 인사를 해야겠죠? 이제 맨 처음에 인사해주는 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챗봇이 어떤 기능인지 알려면 제 생각에는 퀵 리플라이로
기능을 그냥 안내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퀵 리플라이에 대한 이제 타이틀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밑에가 이제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취미랑 처음이니까 취미랑 좋아하는 음식 뭐 더 알고 싶고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텍스트 리스폰스랑 이제 퀵 리플라이 버튼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잘 되시나요? 다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해보시고 다른 분들 다 하신 분들은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안녕을 입력하면 이제 웰컴 메시지를 뿌려주니까 이게 근데 잘 이해를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텍스트 리스폰스랑 이제 퀵 리플라이 버튼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만든 이제 텍스트 답변이랑 이제 리플라이 버튼이 화면에 떴어요. 그래서 아직 버튼에 대한 설정은 안 했으니까 이제 아마 기능이 동작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퀵 리플라이 버튼은 다 만드셨을 거예요. 동작이 잘 되시나요? 그러면 각 킥 버튼에 대한 인텐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종희 주임님은 엑셀로 이제 이 말들을 저장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3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키노트에 적어서 써볼게요. 이게 이제 사실 되게 못 만드는 게 쉽긴 한데 조금 노가다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플라이 버튼이 다 되려면 어쨌든 같은 리플라이가 있는 게 일관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모지를 쓰시거나 했던 분들은 다른 데 저장을 해주셔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 그냥 적을게요. 그러면 다 되셨으면 각 버튼에 대한 엔티티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엔티티를 만드는 이유는 엔티티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버튼에 이모티콘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모지를 넣게 되면은 좀 동작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관련 이모티콘을 넣을 때 상황을 이제 좀 원활히 하고자 엔티티를 만들게요. 그래서 각자 이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각자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요. 저는 이제 버튼에 대한 엔티티를 일단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사용자가 버튼을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뭔가 뭔가 입력을 했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말해줄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 버튼에 대한 인텐트를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이제 취미를 만들어 볼게요. 네. 근데 혹시 이 퀵 리플라이 버튼이 어떻게 동작을 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사실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이 취미를 그냥 미리 입력을 해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이즈에 이 취미 이 버튼을 똑같이 넣으면은 그대로 이제 그 반응을 받아서 이제 리스폰스를 뿌려주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다 복사한 이유가 똑같이 말을 해야 이제 똑같은 반응을 주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미를 넣고 제가 이제 합의를 이제 넣었으니까 이렇게 넣으면 이제 동일한 내용이 이제 합의에 포함된 말들이 다 이 취미라는 인텐트에 이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텔레그램을 쓸 거니까 텔레그램은 디폴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취미를 사용자가 선택을 했을 때 말해주는 답변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텍스트 리스폰스랑 카드랑 퀵 리플라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말하겠죠. 저는 아까 파워블로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글쓰기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취미를 얘기해주고 답변을 이제 저는 이제 제 블로그가 있으니까 블로그로 유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가 이제 여기에 이제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력을 해주셔야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카드에서 저는 이제 URL을 넘어가게끔 해줄 거니까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버튼 타이틀이랑 URL이나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저는 블로그 가기라고 하고 제 블로그 주소를 써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 카드에 대한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지 주소를 입력하시면 돼요. 이미지를 지금 좀 찾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구글에 이미지 주소를 복사하면 여기에 이제 넣으면 그냥 되거든요. 그냥 아무 이미지나 갖다 붙여놓고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잘 동작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고 텔레그램에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마 잘 안 될 것 같아서 스타트를 다시 하고 해볼게요. 취미를 누르면 제가 이제 입력한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가게 누르면 제 블로그가 떠요. 네, 그래서 카드가 텔레그램은 사실 이게 카드 모양도 아닌데 어쨌든 다른 이제 페북이나 그런 걸 보시면 좀 더 카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제 예시 그 졸업 전시 사이트도 이런 게 카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예쁜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텔레그램은 조금 못생긴 카드가 나와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잘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취미를 알려주고 나서 다른 거를 이제 이동하게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퀵 리플라이를 여기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퀵 리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답변에 하나밖에 못 만드는 게 조금 단점인데 제가 만들었던 이제 내용을 똑같이 입력을 해줘야 이제 사용자가 헷갈리지 않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취미로 들어온 이미 단계니까 제가 뭐 취미를 더 딥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향이 또 있을 거고 만약에 취미가 더 알려줄 부분이 없으면 다른 내용을 정보를 탐색하게끔 유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이건 실습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이랑 더 알고 싶으세요를 이제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한번 정보가 탐색된 다음에는 사용자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단을 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만할래 버튼을 또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런 퀵 리플라이를 만드시고 저장을 해주세요. 다 되신 분들은 텔레그램에 한번 잘 되나 한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이제 취미를 누르면 제가 이제 입력한 퀵 리플라이가 하단에 나오게 돼요. 제가 그만할래라는 버튼을 만들었으니까 그만할래에 대한 이제 엔티티도 같이 만들어 줄게요. 중단에 대한 엔티티를 만드는 건데 아까 제가 그만할래 했죠?
안에 이렇게 생각나는 이제 중단과 관련된 이제 말들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세요. 다 되셨으면 이제 인텐트를 다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만들어야 되는 게 좋아하는 음식이랑 더 알고 싶으세요? 그다음에 그만할래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면 이번 실습 시간까지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똑같이 인텐트를 만드시는 건데 버튼을 이제 들어가게 하려면 어쨌든 유저 세이지에 똑같이 버튼에 대한 말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좋아하는 음식을 엔티티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엔티티가 설정이 되고 이제 음식과 관련된 사용자가 발언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버튼에 답변을 제공을 해줄 거예요. 사실 엔티티를 굳이 만드시지 않아도 되는데 엔티티를 만드시지 않으면 이제 유저 세이지에 사용자가 쓸 수만한 답변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 이제 반응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텔레그램을 쓸 거니까 똑같이 텔레그램을 디폴트로 설정을 해주시고 텔레그램 템만 사용할게요. 지워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4가지를 써볼 건데 사실 아마 아까 맑은 날씨보 만드시면서 좀 써보시고 취미도 만드셔서 이제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른 여러 개 타코 이미지를 하나 넣어볼게요. 만약에 이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순서를 바꾸시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답변 순서에 따라서 순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퀵 리플라이를 제외하고는 다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지금 타코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여주고 맛집을 추천해드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코 맛집을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 리스폰스를 꼭 랜덤으로 무조건 하나씩 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뿌려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해볼게요.
텔레그램이 조금 반응 속도가 느려가지고 약간 인내심을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네, 반응이 늦어가지고 2번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순서대로 텍스트 리스폰스가 2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정한 순서대로 이제 답변이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오종희 주임님이 하신 것처럼 그 설명이 좀 막아지는 부분은 한 답변에 꼭 다 할 필요는 없고 조금 끊어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뭐 답변 타코 맛집을 좀 적어보자면 회사 주변에 있는 타코집인데 제가 좋아하는 타코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위치를 좀 더 뭔가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URL을 가져와서 그러면 이제 제가 카드를 만든 것대로 이제 동작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큐 리플라이를 만들어서 다른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음식이니까 네,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뭐 이미지가 멈추고 있고 메시지 같은 거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메시지 멈추고 이미지 같은 거 대답이 더 제가 이거 해서 다음 영화를 한번 하고 뭐 영화 하시는 분들 오는지 아니면 그러면 이제 사실 뭐 더 알고 싶으세요는 이제 음식이랑 이제 뭐 취미랑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 갈 것 같고요. 그만 이제 스탑을 할 때 인텐트를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그 이제 박치 유저 세이즈에 제가 입력한 답변을 입력을 해주시고 키 리플라이 버튼에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 영화를 쳐서 하시는 영화를 나오는데 그때는 텔레그램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그만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이 사용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정도를 이제 그냥 입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는 이제 각자 뭔가 익스포트 톤이 있으실 것 같고 제가 뭐 입력을 한다면은 종류에 대해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슬래시 스타트를 해야 되니까
슬래시 스타트를 넣으라고 이제 알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더 쉽게 입력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려면 퀵 리플라이를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스타트를 넣으면 다 되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리플라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제가 이제 설정한 답변을 입력을 하게 되면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답변이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단에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러도 되고 이제 위에 제가 입력한 스타트를 직접 입력해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API 이 다이얼로그 플러그를 사용하다 보면 좀 제가 의도치 않은 오류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뭔가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이 다이얼로그 플러그를 실행할 수 있는 입력할 수 있는 퀵 리플라이 버튼을 좀 만들어 주시면 사용자가 조금 인내심을 좀 갖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더 알고 싶으신가요? 모어 버튼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고 마칠게요. 사실 모어도 이제 아마 엄청 많이 반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텔레그램쯤에 이제 어느 정도 봇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이제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카드를 두 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을 만들어 볼게요. 카드에 대한 버튼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드롭다운 리스트로 생기는 게 다 버튼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저를 더 알고자 하는 뭔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을 카드를 만드시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퀵 리플라이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되신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시고 잘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제 제가 아까 페이스북은 2가지 진입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2가지가 뜨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버튼을 하나만 만들어서 이제 하나만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카드에 대한 버튼을 여러 개 만드시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카드도 여러 개 만들어서 다르게 이제 좀 다양한 정보를 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메시지가 하나씩 뜨게 되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캐러셀로 돼서 가로 스크롤 탐색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텔레그램이 조금 UI가 한정적이라서 좀 아쉬운데 플랫폼의 어쨌든 구조를 따라하기 때문에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뭔가 이제 API를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쓰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이제 챗봇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이만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